예, 이게 왜 이러지? 말하다 끊겼네. 예, 녹음이 갑자기 탁 끊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TPP에만 국한시켜서,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목적, 경제적으로 이제 그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다른 그 일반 그 자유무역 협정도 다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다 경제적 이득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다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어? 대장 해먹으려고 다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여기 신문에도 났지만 요번 그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로 12개 회원국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특히 그 두 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두 나라가 왜 이런 거를 나서 갖고 이런 거 만들자고 자꾸 왜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왜 이렇게 했냐? 이 두 나라가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 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일까? 미국은요, 중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중국 쟤네들이 막 까부네. 저것들이 막 국제 무대에 나와가지고 지네가 뭐 마치 뭐 초강대국인 것처럼 뭐 대장인 것처럼 막 설쳐대니까 눈꼴이 시겠지. 미국 그동안 우리가 계속 몇십 년을 해먹었는데 야 저게 또 이제 우리 자리를 넘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런 거야. 야, 니네 좀 까불지 마라 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여기 기사에도 났지만 그 얼마 전에 AIIB라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란 걸 그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예? 뭐 그런 일도 있고 중국에서 뭐 이번에 그 TPP랑 비스무리한 거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까불지 좀 마라 그래갖고 그걸 중국이 하는 그 짓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입고 온 거지. 안 입고 온데 뭔가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을 눌러놔야 되니까 까불지 못하게. 예? 그래서 TPP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다 했는데 그 핵심 딱 그 오바마가 말한 것 중에 가장 큰 핵심 그거였어요.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세계 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잡게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다. 그죠?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그냥 좀 품격 있게 얘기한 거고 시쳇말로 얘기하면은 꼴 같지도 않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일본은 그럼 이거를 왜 또 일본은 미국의 장단을 맞춰갖고 또 같이 또 쿵짝쿵짝 해갖고 일본은 왜 또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막 만들려고 왜 애를 썼냐. 지금 일본의 총리가 아베잖아요. 아베 신조. 근데 아베가 뭐 지지율이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쉬운 말로 위기가 닥쳤죠. 위기. 왜 그러냐면 그 뭐 뉴스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그래서 그게 원래 그 일본에서는 군대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2차 대전에 그 전범 국가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군대를 아예 못 만들겠어요. 아예 법으로 금지되게끔 그래서 그 일본 헌법에다 아예 명시를 해버리게 만들어서 예? 니네가 전쟁 일으킨 거 아니냐? 니네는 범죄자다. 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범 국가. 범죄를 일으킨 나라다. 그래갖고 니네 벌을 좀 주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니네 좀 벌 받아라. 그래갖고 군대를 공식적으로 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 자위대라고 있잖아요. 자위대. 근데 그 자위대가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어? 군대가 아니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민병대 비스무리한 거야. 민병대 비스무리해. 어? 그러니까 그 자위대는 말도 자위대잖아. 일본 국가 내의 안전 그 전체 국민의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고
일본 그 국가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그 뭐라고 해야 돼? 민병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 쉽게 말씀드린 건데 민병대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국내에만 국한된 군대야. 어? 근데 그 아베 신조가 또 얼마 전부터 계속 욕을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런 뭐 이런 언론에서도 많이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아베한테. 어? 그게 또 아베 신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집안 내력부터 또 쫙 한번 해드릴 텐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근데 그 외할아버지 외조부 쪽이 또 그 뭐 전범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그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에 아주 목을 맸죠. 어? 집단적 자위권이란 건 뭐냐면 자 스스로 잡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권한 자위대처럼. 근데 집단적 자위권이다. 그거는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확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 핵심만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동맹을 맺은 나라가 어떤 외국에서 침략을 당했어. 침공을 당했어. 외국의 군대가 침략을 들어왔어. 그죠? 그러면은 집단적 자위권이 뭐냐면 우리랑 동맹을 맺은 국가가 침략을 당했네? 이거는 우리 일본을 침략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에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법이에요, 그게. 집단적 자위권. 응? 예를 들면 일본이 미국이랑 동맹 관계에 있는데, 예? 미국이, 예를 들면 뭐 러시아에서 미국을 침공했어. 막 공습을 했어. 막 폭격을 해, 미국을 만약에. 응?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거는 우리가 폭격 맞은 거랑 똑같은 의미야. 그래갖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단적 자위권. 어?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린 거지. 잔머리를 쓴 거지. 잔머리. 명분은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실상은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다. 속셈이다. 어? 그 집단적 자위권. 그래서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 헌법상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전범국가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소위 못하게 헌법에 딱 명시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헌법에다 그걸 명시를 해놨는데 그 헌법이 위배되잖아. 헌법이 어긋나잖아. 그건. 그럼 어떻게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개헌이라고 그러죠. 헌법을 뜯어 고친다고. 예? 그래서 아베가 그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집단적 자위권 그 헌법 그 관련 그 수정안 포함해서 그 관련 법이 개정안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결국 돼버렸어.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일부 세력들이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반대하고 또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러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어?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법이야. 수법 중에 아주 전형적인 수법, 전통적으로 내려온 수법이 하나가 뭐야?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지. 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구석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또는 뭐 애가 뭐 응? 막 장난감 갖고 싶어갖고 저거 사달라고 막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막 단식 투쟁하고 부모를 상대로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부모들이 뭐 갑자기 야단을 친다 저기 뭐야 시험 못 봤다고 갑자기 그거를 막 부각을 시키면서 혼낸다거나 아니 뭐 다른 미끼를 던지면서 그 아이들은 또 순진할까 아이들의 관심을 싹 돌리잖아요. 비슷해. 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럼 TPP 체결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랬냐. 뭔가 국민의 불만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돼요. 뭔가 당근 사탕을 하나 안겨줘야 돼. 어?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일본 입장에서는 사탕이고 당근이 되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효과에 대해서 할 때 세 번째.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둘이 총대 메고 둘이 꿍짝꿍짝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제적인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 다른 뭐 자유무역 협정도 비슷하지만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체결을 하는 거다. 응? 이해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이게
투자라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럼 체결로 인해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는 국가, 곡소리 나고 초상난 나라가 있고요. 막 잔치 분위기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할 때도 요런 게 신문에 나오거나 언론에서 떠들게 처음으로 막 떠들었을 때 잽싸게 이걸 빨리 따져보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잔치 분위기고 어디가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지? 초상집일까? 이렇게. 응? 일단은요. 잔치 분위기, 잔치 분위기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아까 미국이 막 오바마가 주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적인 목적에서만 놓고 보면 일본은 별로 득될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로 득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을 빼고 오로지 순수하게 경제적인 목적만 놓고 본다면 오바마 아저씨가 일본의 아베 엉아 좋은 일만 시킨 거야.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잔치 분위기인 나라가 베트남인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베트남도 뭐 득보는 건 있겠지만 일본만큼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크게 실제적으로 가장 이득 보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 두 번째, 곡소리 나고 초상집 분위기인 나라는 어디냐 그럼? 우리나라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중국? 아니야. 중국은 또 만들어 이런 거 비슷한 거 지금 열나 만들고 존나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시진핑 우리 진핑이 영화가 열심히 또 졸라 만들고 있어. 그 우리나라만 빙신같이 그냥 이러고 그냥.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양쪽에 눈치를 다 봐야 되니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일본이 가장 잔치집 분위기인지. 그 여기 신문에도 있지만요. 그 보세요. 이 TPP도 일종의 FTA랑 비슷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FTA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포괄적이야.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거야. 근데 FTA도 그렇고 TPP도 그렇고 보통 이런 협정을 무역 관련된 협정을 맺을 때는요. 거기 이제 조항을 집어넣잖아. 협정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약속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서로 무역할 때 수출 수입할 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정하는 거. 그러려면 지키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규정을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세부적으로 탁 써놓죠. 예? 근데 거기에 그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를 낮춘다. 그거를 꼭 그 조항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뭔지 아시죠? 관세도 얘기해 줘야 돼요. 관세. 외국에서 물건 수입해 올 때 세금을 때려버리잖아요. 그 세금 어디서 때려? 관세청에서 때리잖아. 근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도 많죠. 보복관세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특히 가장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야. 유럽에서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 1등이야 하여튼. 제일 잘해요 이거를. 특히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슈퍼 301조. 뻑하면 뭐 슈퍼 301조를 발령한다 뭐 이래갖고. 깡패야 깡패 완전히. 근데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할 때는 관세라고 해갖고 세금을 때리죠. 그건 어디서 때린다고요? 관세청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면세점 사업자 선정할 때 입찰을 막 하고 그 주관하는 그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허가권을 내주고 이런 권한을 가진 데가 어디 입니까? 우리나라는 청와대야? 뭐 법원? 아니잖아요. 관세청이야 관세청. 응?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 TPP에도 이게 지금 조항에 들어가 있어. 일단 관세를 철폐한다. 즉 관세를 없앤다. 응? 그러니까 두 가지요 보통. 첫 번째 관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두 번째 관세를 아주 전혀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지만 관세율이 기존에 5%였던 거를 예를 들어서 5%의 관세를 지금까지는 매겼었는데 이거를 2% 1%로 낮추겠다 그 뜻이야. 근데 관세를 낮출 때는 보통요 뭐 갑자기 하루 만에 확 낮춰버리진 않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보통 뭐 5년, 심지어 5년,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단계별로 조금씩 낮추는 게 일반화돼 있죠. 근데
그 관세를 낮출 때도 이제 품목을 정해야 돼. 아무거나 관세를 다 없애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 무슨 품목에는 관세를 없앤다 이렇게 정하죠.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또는 옷, 그죠? 또 귀금속, 응?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준다 또는 관세를 낮춘다 이렇게 품목을 정하죠. 이제 정하는데 지금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은 잔치 분위기다 그랬잖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또 좋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 여기 신문에도 뭐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자동차 부품하고요, 자동차 완성차인 그 자동차에 한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춘다고 좀 나와 있어요. 그럼 일본이 제일 좋아. 왜냐면요, 그 일본이요 지금, 응? 일본의 도요다 아시죠? 도요다. 그 일본이요, 미국에서 그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얼마 전에 뭐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지만 배기가스 조작 사건. 근데 일본에서 그 일본이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한 약 38%, 37%그 정도 돼요.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도요다 아시죠? 도요다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그럼 몇 프로를 차지하냐? 꼴랑 8%. 꼴랑 8% 차지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도요다가 몇 배 차입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왜 미국한테 좋냐? 특히 자동차, 도요다한테 왜 좋냐면, 자, 보세요. 도요다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그래갖고 미국에다 수출을 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도요다 그 자동차를 들여오는 거잖아요. 즉, 수입을 한단 말이야. 그럼 관세라는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의 최종 그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지. 아니, 도요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가가, 비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럼 제품 가격도 올려야 수지 타산이 맞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럼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요다 자동차를 안 사겠지. 왜? 너무 비싸. 그죠? 더구나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이 또 까부네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갖고 관세를 뭐 10% 매기던 거를 20%로 막 올려버렸다. 그럼 도요다 자동차 값은 더 올라가. 그럼 미국의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은 안 사겠죠. 차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그죠? 근데 TPP는 거꾸로 됐어.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관세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여기 뭐 구체적으로 기간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뭐 5년, 10년 이 정도 되겠죠. 더 길어지면 한 20년. 그 정도에 걸쳐서 관세를 조금씩 계속 낮춰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협정이니까. 그럼 도요다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세금이 낮춰지면은 차값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동안. 그럼 경쟁력이 생기죠. 그럼 미국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요다 자동차 값이 싸네? 그럼 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죠. 응?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본의 그 덴소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모비스랑 비슷한 건데, 물론 매출이나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덴소가 훨씬 앞서죠. 거기 뭐 완전 뭐 글로벌 기업이죠. 근데 그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는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답니다.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 기업들이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겠죠. 완성차 업체보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일본의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그 쪽에서는 이게 아주 잔치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 근데 반면에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TPP 회원국이 아니야. 지금 가입을 못했어요. 12개 나라에 속하지가 않아.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태평양에 있는데 우리는 태평양에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닌가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왕따 당했어 지금.
그 미국한테 특히 일본한테도 그렇고. 예?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단순히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악재죠, 악재.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서 K5나 아니면 현대 뭐 저기 뭐야 산타페나 뭐 투싼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 갖고 미국에다 수출을 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우리 차를. 근데 우리는 관세 혜택을 못 받아. 그죠? 그럼 세금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그 차량에다가. 그럼 미국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차값이 더 비싼 거야. 비교를 해보자면. 아니, 물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단순히 그냥 차값이 어느 쪽이 더 싸냐 해서 딱 그거 하나 이유만 보고, 오로지 그 이유만 보고 차를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뭐, 연비도 보고, 내구성도 보고, 뭐, 그렇지만, 근데 비슷비슷해. 연비도 서로 비슷비슷하고 별 차이, 하여튼 모든 거에 있어서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어디 걸 사겠어요? 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싼 차를 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그 어디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하고 가장 경쟁 관계에 있나요? 응? 일본 도요다하고 경쟁 관계에 있잖아. 응? 차값도 서로 좀 비슷비슷하고 차값도 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받겠죠. 우리나라 차값이 더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안 사겠죠. 안 살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잔치 분위기, 잔치집은 일본이지만 반면에 초상집은 뭐 이건 제가 좀 약간 과장해서 표현했는데요. 초상집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반면에 안 좋은 거야. 특히 예? 그 완성차도 완성차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한테는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부품은 관세를 즉시 없애버리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요다가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도요다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일본의 대부분의 메이커 혼다나 뭐 이런 것도 다 미국에 공장을 다 만들어서 거기서 차량을 생산해내잖아요. 근데 우리도 공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현대 기아차도 공장이 있어, 미국에. 똑같이 공장이 있어, 미국에. 근데 자, 자동차 부품 예를 들면 일본의 그 덴소라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전문 회사에서 일본 내에서 부품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미국에 있는 도요다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걸 보내. 수출한단 말이야. 그럼 미국에 있는 도요다 공장에서 그 부품을 수입을 해와. 예? 근데 이건 이제 CDK라고 그래갖고 반제품 형태로 보내요. 반제품. 부품을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도요다 공장에다가 부품을 보내. 수출을 해. 그럼 미국에 있는 도요다 공장에 돈을 지불하고 수입을 해오잖아요. 부품을. 그죠? 그럼 기존에는 종전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에서 물건을 들여오니까 수입하는 거 맞잖아. 그죠? 수입을 하니까 거기다 관세를 때려버렸다고. 근데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는 이 TPP 회원국에서 생산해낸 그 제품 물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붙이겠다. 세금을 안 붙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무관세로 자동차 부품이 들어간다고 미국으로. 그럼 도요타 입장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왜? 제조 원가가 그만큼 떨어지고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그럼 또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반면에 우리는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나 이런 데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에 있는 그 현대 자동차 공장에다가 부품을 보내. 그럼 거기에는 관세가 붙는다고, 세금이 붙어. 그럼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응? 그리고 여기 또 뭐 그 밖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신문 기사에 보면 여기 보면 뭐 여기 그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번 막판 협상은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닷새간 이어졌다. 지난 7월 강요회의에서 불거진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낙농품, 바이오 및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 등이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게 몇 년째 끌면서도 이게 완전 타결이 안 됐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동안은. 근데 이게 이번에 싹 다 타결이 됐다. 이건데 여기 말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TPP 회원국이 그 나라에서 생산해낸 제품 물건에 한해서는 그걸 미국에서 생산한 걸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수입을 해올 때 관세라 세금을 전혀 안 매기겠다 이거야. 중간재에 한해서만. 어? 완성차 같은 완제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낮춰주고 중간재란 말 뜻이 또 뭘까요? 아시죠? 중간에 필요한 재료, 자동차 만들려면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거에 한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고, 여기 보면 또 그 다음에 바이오 및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관 등이 그동안 협상 타결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랬는데, 바이오 및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관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그죠? 말이 다 이상해. 그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이번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약을 하나 개발했어. 응? 그럼 뭐야? 특허를 내잖아요. 특허. 특허 안 내면 병신이지. 특허를 내야 되잖아. 특허. 응? 근데 특허를 무제한, 그래 너 뭐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무제한으로 너만의 그 특허권 인정해 줄게. 그럽니까? 특허 기간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이거는 20년으로 한다. 이건 10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그 특허 기간 내에 있어서는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지. 좋은 거야. 근데 이 특허 기간도 여기 보니까는 결론만 얘기하면 8년, 딱 8년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게 왜 협상 타결에 발목을 잡아서 이랬냐면 미국은 12년으로 해야 된다 막 우겼던 거고, 그 다음에 호주나 아시아 신흥국들 이쪽에서는 이제 5년만 하자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갖고 8년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웃기죠? 차이가 커. 미국은 12년으로 해야 된다고 우기고, 다른 나라는 5년만 하자. 뭔 12년이야? 너무 길어. 이렇게 된 거죠. 당연하죠. 바이오나 의약품에 있어서 오리지널 신약, 특히 바이오 신약, 세계적으로 주름 잡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잖아. 예를 들면 저기 뭐야, 응?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저기 암젠, 뭐 하여튼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블록버스터급의 그 신약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기간을 더 늘려줘야지. 그래야 얘네가 계속 독점적으로 계속 해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왜 5년만 하자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짧게 잡아야 미국이 계속 독점적으로 해먹질 못하니까. 야 우리도 좀 해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양보 안 하고 우기다가 결론이 서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 양보해갖고 그냥 8년으로 딱 정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안 좋은 게 또 이제 여기 12개 나라가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회원국들끼리 자기네끼리 또, 역내 수출을 또 독점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끼리만 서로 수출 수입하고 다른 나라 거 안 쓴다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TPP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존의 FTA들도 마찬가지고 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패거리를 만들려고, 그룹을 자꾸 만들려고 하냐. 자기네끼리 다 해쳐먹으려고 그런 거야.